주식 종목 스터디 7화. 오늘은 기업은행입니다. 자, 이 리스트 중에서 드디어 기업은행까지 왔습니다. 기업은행, 뭐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참, 기업은행에 들어가기 앞서서 천일고속 한번 다시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천일고속을 다시 한번 봤는데, 지난 천일고속 영상에서 이제 저는 천일고속이 이번에는 배당금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혹시라도 미리 좀 사놨다가 11월 말 12월 초에 미리 사놓으면 배당 날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기로 했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11월 말 대비 배당 날일에 더 주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당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사봐야 배당 날일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저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겠네요. 자, 그러면 기업은행 들어갑시다. 지금 네이버 금융에서 보여지는 예상 배당 수익률은 11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9,620원이고 지난번 배당금이 6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97%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거 배당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배당금 2015년부터 450원, 2016년에 480원, 2017년에 617원, 2018년에 690원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 2019년에는 670원으로 약간 줄어들었네요. 왜 그랬을까? 보면은 단기순이익 보시죠. 이제 단위는 억 원이고, 그러니까 1조 1천억이었죠. 2015년에 단기순이익이 쭉 증가하다가 2018년에 피크 치고 19년에 살짝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을 따라서 배당금도 쭉 올라가다가 19년도에 잠깐 주춤하니까 배당금도 올라가던 게 살짝 주춤했어요. 대충 따라가죠.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을 따라가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은 해에 배당금이 가장 적었고,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해에 배당금도 가장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올해 배당금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적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15년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으로 비교를 한 거고요. 보면은 영업이익 먼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파란색이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1조 1천억 수준에서 쭉 올라가다가 1조 2천억, 1조 6천억,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2018년 3분기까지 피크 치다가 역시 19년도에 살짝 주춤하고 올해는 조금 더 실적이 감소했네요. 당기순이익 요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당기순이익도 그거랑 같은 모습으로 같은 추세로 쭉 올라갔다가 18년도에 피크 치고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뭐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고,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17년도랑 좀 비슷하다 수준이.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올해 배당금을 예측해 봅시다. 아까 봤던 것처럼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봤었죠? 당기순이익 요 파란색 그래프 따라서 배당금도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상 당기순이익, 올해의 예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1조 한 4천억 정도다. 왜 이렇게 계산이 나왔냐? 올해 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4분기가 진행 중이잖아요. 3Q까지밖에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3Q까지 누적을 가지고 4Q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지금 3Q까지의 실적은 있죠. 그리고 과거에 실적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봤죠. 요거는 이제 과거를 봤을 때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라면 이거는 1년 전체 4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분기 대비 4분기까지 진행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평균적으로 21%가 증가하더라. 이건 평균적인 데이터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 1,800억 정도니까 거기에 21%가 증가한다 그러면 4분기까지는 1조 4천억이 되겠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고, 그랬을 때 배당 총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3,647억 정도 될 거다. 이건 어떻게 예상했냐면 평균적으로 배당 성향이 2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당기순이익에 이렇게 났을 때 평균적으로 배당 총액이 당기순이익의 한 25% 정도를 배당을 하더라. 그랬을 때 올해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1조 4천억이라면 그거의 25% 3,647억 정도를 배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거고, 배당 총액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주식수로 나눠보면 한 주당 582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알고 가셔야 될 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이 달라요.
대주주 그러니까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게 이제 주는 배당금과 수액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이 다르고 보통 소액주주한테 주는 이제 배당금이 더 많았고 그런 비율들은 이제 계속 바뀌는 비율이니까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고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한 주당 582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582원의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면 6.05%의 배당 수익률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배당락일의 주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이제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이제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후의 주가 변화 보면은 배당락 직전일에 샀다가 배당락일에 딱 팔았을 때 보면은 이제 과거 5개년 평균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4.3%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배당락 직전일에 샀다가 배당락일에 팔면 평균 4.3% 떨어진 가격에 팔게 된다. 근데 12월 첫 영업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제 12월 첫 영업일 곧 되니까 12월 첫 영업일에 샀다가 배당락일에 팔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7% 빠진다. 그러니까 역시 배당락 직전일에 사는 것보다 12월 첫 영업일에 샀다가 이제 배당락일에 한 0.7% 빠진 가격에 파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예상 배당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봅시다. 일단 날짜는 11월 30일로 적었습니다. 이때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때부터 매수를 시도할 거라서 일단 11월 30일로 적었고 전일 종가로 산다 그러면은 9,620원에 살 수 있겠죠? 9,620원에 산다고 치면 배당락이 10월 29일 날 이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7% 빠지니까 마이너스 67원이 빠진 가격에 팔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배당금 582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515원 수익을 낸 거고 그 수익률은 5.35%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략도 나왔죠. 저희 전략은 11월 30일에 산다. 9,620원에 사게 되겠죠. 그리고 배당락일에 판다. 배당락일에 주가가 플러스가 돼 있든 마이너스가 돼 있든 무조건 판다. 아마 마이너스가 돼 있겠죠. 9,553원으로. 그리고 배당을 받아서 5.35%의 수익을 낸다. 까지가 전략이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주가가 5.35% 이상 올라버리면 팔고 배당을 포기한다. 왜냐면 목표 수익을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거는 기업은행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앞선 다른 종목보다는 매수하는데 부담감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행의 배당금 관련된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종목을 또 스터디 해가지고 오겠습니다.